Alpha. 저희가 이제 실내에서 강아지 사진을 많이 찍으려고 해요. 그랬을 때 조금이라도 좋은 사진을 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견생 사진을 오늘 완성하는 10가지 팁을 가지고 왔어요. 정확히는 추가가 더 있지만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반려견 사진을 찍을 때 가장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카메라로 반려견을 찍어야 되는가, 반려견 찍으려면 어떤 카메라가 필요한가, 이런 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강아지 사진이나 일반적인 사진을 찍을 때에는 저희가 쓰고 있는 뭐 DSLR이나 미러리스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그 카메라의 AF 시스템을 보면 카메라와 가장 가까이 있는 물체를 가장 먼저 잡는단 말이죠. 근데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머즐이라고 그래요. 코랑 입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강아지들은. 이 거리가 길기 때문에 코에다가 초점을 잡는 게 아니라 눈에다가 초점을 잡아야 되는데 일반적인 카메라는 코에 초점을 잡게 돼요. 그래서 소니에서 동물 IF가 되는 카메라들을 찾아야 돼요. 일단 저는 야외에서 스냅을 찍을 때는 소니 알파 9 카메라를 많이 써요. 뭐 블랙아웃도 없고 20연사도 되고 뭐 롤링 셔터도 없고 거의 완벽한 전자 셔터를 가지고 연사로 많이 촬영을 하고요. 그래서 최고의 AF라고 쓰신 거군요. 그렇죠. 정말 말이 필요 없는 AF가 정말 잘 잡힙니다. 정말 한 치의 틈도 없이 다 담아야 된다 이랬을 때는 알파 9을 많이 쓰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알파 7 마크 3만 써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사진들을 다 담을 수 있거든요. 동물 눈 IF도 정말 잘 되고, 그리고 가격도 요즘에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가성비 갑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 동물 IF를 좀 경험해보고 싶다. 처음 시작을 뭘로 해야 되느냐. 그래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알파 6400 요렇게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소니 카메라에서 가장 큰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니 카메라에서요? 네. 일단 직관적이고 네. 그리고 동물 눈 IF 되고 눈 잘 따라다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로운 커스텀 세팅이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양한 사진 작가분을 만나보면은 다 개별로 자기 상황에 맞춰서 다양하게 세팅을 설정해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반려동물 사진 작가의 카메라 세팅법은 무엇일까? 그거를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희한하게 저는 카메라의 기본 스탠다드에서 그렇게 크게 바꾸지는 않아요. 이게 막 여러 가지 바꾸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소니 카메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연구원들이 이렇게 연구를 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태가 거의 최상이라고 저는 보고 대부분 거기 기준으로 많이 갑니다. 그런데 이제 풍경이나 뭐 반려견 촬영이나 이렇게 나뉘게 되겠죠. 반려견 촬영은 저는 기본적으로 연사를 아예 기본으로 놓고 써버려요. 연사에 보면 뭐 하이 연사 있고 미들 연사 있고 로우 연사 있잖아요.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는 미들 연사로 대부분 촬영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반려견 촬영을 하니까 동물 IF는 무조건 필수죠. 동물 IAF로 이제 설정을 하지 않고 그냥 사람으로 설정해서 동물을 촬영하면 그냥 몸통을 인식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몸통을 따라다니니까 동물을 촬영하실 때는 동물 IAF로 촬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풍경 촬영할 때는 AF-S로 싱글샷으로 많이 이제 촬영을 해요. 그러다 이제 풍경이 아니라 일을 할 때, 반려견 촬영을 할 때는 AF-C 컨티뉴로만 계속 촬영을 합니다. 이게 AF-S로 아예 세팅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AF-C 둔 상태에서 그대로 촬영을 하시면 돼요. 이게 AF 우선으로 가장 많이 잡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야외 촬영이 아니라 실내 촬영이다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 셔터 속도 기준을 이제 소니 카메라에서 세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는 125분의 1초로 잡아요. 그러면 가끔 흔들리는 사진들이 나올 때도 있어요. 왜냐면 그 실내에 따라서 그 조도에 따라서 이제 다르기 때문에 셔터 속도가. 그럴 때에는 저 ISO 오토 최소 속도 메뉴에 들어가서 125분의 1초가 아니라 250분의 1초, 뭐 500분의 1초 이렇게 변경을 하셔서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125분의 1초로 해놓고 연사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연사로 찍게 되면 5장 연사로 찍은 그 중에 2-3장 정도는 흔들림이 없이 들어가거든요. 저는 그렇게 사진을 많이 촬영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장점이 ISO가 굳이 높게 올려가지고 사진을 얻을 필요가 없어요. 흔들린 2장은 버리고 3장은 ISO 낮춰진 상태에서 획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커스텀 버튼 제가 사용하는 세팅인데요. 그
그 사용자 지정 버튼 1번에다가는 조용한 촬영을 넣어요. 이게 알파9에서는 전자 셔터라고 하는데 알파7 마크3에서는 조용한 촬영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용한 촬영으로 해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자 셔터와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전자 셔터로 촬영을 하고, 두 번째는 초점 영역은 존 영역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카메라 화면의 70% 안쪽에 이렇게 일종의 그 센터 존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만 AF로 잡게 되어 있어요. 가장자리나 이런 데서 갑자기 들어오는 물체들을 무시를 하고 센터만 잡기 때문에 이걸로 대부분 촬영을 하고, 여러 동물들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원하는 피사체만 찍고 싶다, 그럴 때는 커스텀 버튼으로 초점 영역을 스팟으로 바꿔서 촬영하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커스텀 버튼 세 번째는 그 사람 눈과 동물 눈을 전환 버튼 이거를 왔다 갔다 촬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강아지만 찍는 게 아니라 반려견을 안고 있는 견주님 사진도 찍고 이랬을 때는 아무래도 반려견보다는 사람 위주로 가게 되니까 사람 눈에다가 초점을 많이 잡게 돼요. 그래서 사람 눈, 동물 눈 이걸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바로 커스텀 버튼에 넣어둡니다. 촬영을 할 때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한 손으로 이렇게 들고 촬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 손으로 들고 촬영을 하면서 이 왼손이나 이럴 때는 뭐 이런 삑삑이가 없으면 손으로 해가면서 촬영을 하는데요. 이렇게 시선을 끌게 되다가 갑자기 카메라에서 삐빅 소리가 나면서 카메라의 소리가 나면은 이 카메라를 다 쳐다보게 되겠죠. 시선 처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디오 신호는 반드시 끔으로 해놓습니다. 네, 렌즈 선택 팁. 지금까지는 바디와 바디 세팅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반려동물 사진작가가 선택한 렌즈는 무엇인지 그 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줌 렌즈를 많이 쓰다가 이번에 단 렌즈를 좀 제가 써봤어요. 이번에 소니에서 단 렌즈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그걸 써봤는데, 접근법을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봤어요. 뭐 화각이 어떻고, 이제 화각에 대비해서 뭐 배경 분리가 어떻고 이런 거를 먼저 떠나서, 강아지가 이제 반려견이 저희 로마 같은 경우는 뭐 앉아, 뭐 기다려 이런 게 다 되지 않습니까? 참 얌전한 강아지인데 그런 경우에는 기다려 해놓고 저 뒤에 가서 망원으로 찍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키우는 강아지의 특성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근데 이런 강아지 있잖아요. 막 주인이 그냥 무조건 좋아서 막 뛰어와. 저희 강아지 그래요. 그죠? 네, 앉아 하고 제가 걸어가면은 따라오죠.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못 다가오게 손으로 이렇게 막아요.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 어이없는 접근법이죠, 렌즈에 대해서. 손으로 막은 상태에서 치우고 촬영을 했을 때 강아지의 전신이 나오는가, 요렇게 제가 많이 봐요. 근데 그럴 때 망원으로 찍으려고 그러면 정말 힘들겠죠. 네, 그래서 광각 렌즈를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실내에서는.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렌즈와 카메라라도 초점 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AF가 안 잡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 35mm f1.4 사이즈 렌즈를 썼어요. 한 손에는 간식 들고 삑삑이 들고 흔들면서 촬영하다 보니 이쪽서 이렇게 떨려요. 덜덜덜덜덜. 그게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줌 렌즈로 변화를 해서 많이 촬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가벼워졌죠. 엄청나게. 그래서 무게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가벼운 렌즈들로 제가 이제 선택을 좀 해봤어요. 집에서 촬영할 때는 무슨 렌즈로 촬영하세요? 저는 다양한 렌즈 써봤는데 저는 35f1.8 렌즈가 되게 예쁘고 막 bokeh도 이렇게 아름답고 그 빛을 잘 담아줘서 되게 좋더라고요. 35mm f1.8 렌즈 풀프레임 기준으로 좋죠. 거기도 제가 추천에 넣어놨습니다. 지금 사진 보시면 20mm f1.8 G 렌즈예요. 제가 이거 촬영을 할 때에, 저기 옛날부터 되게 역사가 깊은 렌즈인데 이번에 소니에서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저 사진은 어떻게 찍었냐면 그립을 잡고 엄지로 찍어요. 이렇게 내려서. 지금 제가 이 카메라를 검지손가락 하나로만 잡고 있거든요. 렌즈 다 낀 상태에서. 여기서 엄지로 눌러서 촬영을 합니다.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촬영을 하겠죠. 틸트 액정을 위에서 아래로 보면서. 그렇게 찍은 사진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찍으려면 바닥을 기어 다녔어야 되는데, 틸트 액정 되고 이 LCD 뷰파인더로 바로바로 촬영 결과 볼 수 있으니까 틸트해서 많이 촬영을 하게 됩니다. 20mm 같은 경우에는 코앞에서 찍어도 대부분 다 담기기 때문에 실내 촬영하기에 정말 좋고 가볍죠. 또 G 렌즈이기 때문에 촬영 퀄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1.8로 날려서 찍은 건데 뒤에 보케들 보면은 너무 좋고, 반대로 몽환적인 이런 분위기가 담겼어요. 네, 저 보케 가장자리 보케도 정말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엔 GM 렌즈네요.
네,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렌즈인데요. 이게 23mm가 우리 뭐 2470 같이 이렇게 광각 렌즈의 이제 거의 시작 단계였었어요. 이게 초광각이 아니라 광각이 시작되는 이 화각대인데, 그쵸, 이쁘죠? 네. 23mm의 광각의 느낌인데 1.4 조리개로 뒤에를 날리는 거예요. 배경이 그만큼 분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진이 정말 별거 아니고 가만히 앉아있는 강아지를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광각 렌즈의 화각에 망원 렌즈의 분리력을 갖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컴퓨터 그래픽 같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질적이면서도 몽환적인 분위기를 정말 잘 표현해주는 그런 렌즈 중에 하나입니다. 35mm f1.8 이게 전과 봤던 사진이랑 좀 다른 면이 있어요. 뭐냐? 복회가 뒤에만 있는 게 복회라고 하진 않거든요. 네. 앞에 있는 물체를 날리는 것도 뭐 앞복회. 앞배경 분리, 앞복회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아까와는 다르게 아까 20mm, 23mm GM 렌즈는 거의 반려견과 딱 붙어서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35mm는 뒤에 떨어지다 보니까 네. 피사체와 카메라 사이에 강아지가 하나 더 지금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껴들 수 있는 그런 거리감이 여기서부터 발생을 해요. 35mm부터. 좀 더 여유가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여유도 있고 저렇게 거리가 생김으로써 더 많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20mm로는 가운데에다가 강아지 한 마리 끼려면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네. 35mm 찍다 보면 지나갈 때 저렇게 찍혀요. 네, 저렇게 프레임인 프레임 구도로 잘 찍힙니다. 또 이 35.8 렌즈는 카페 네. 렌즈로도 유명하죠. 인물 촬영할 때도 정말 예쁘게 나오는 렌즈고. 네. 그래서 이런 똑같은 효과가 뭔가 동물 촬영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네요. 근데 저 렌즈는 딱히 뭐 반려견을 위해서 존재하는 렌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여자친구 있으면 여자친구도 찍고 반려견도 찍고 풍경도 찍고 네네네네. 네, 전부 다 네, 거의 모든 걸 다 찍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렌즈입니다. 그렇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표준 렌즈를 지나서 망원으로 이제 넘어가는 렌즈들인데 거기서부터는 특징이 좀 달라요. 딱 붙어서 넓은 화각의 특징보다는 피사체 하나를 굉장히 이렇게 집중해주는 그런 집중력 있는 사진을 얻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55mm f1.8 사이즈 렌즈는 소니의 축복 렌즈라고 불릴 정도로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렌즈죠. 20mm f1.8 G 렌즈, 24mm GM 렌즈, 네. 35mm f1.8 그다음에 55mm 1.8 사이즈 렌즈의 모든 사진을 같은 피사체 크기로 구별을 해 놓은 거예요. 제가 이거를 다 조리개 1.8로 다 이렇게 통일을 해봤거든요. 광각보다는 망원 쪽이 조금 더 이렇게 흐릿하게 갈 수 있는 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자세히 보시면 뒤에 배경에 있는 간판이 55mm로 갈수록 점점 앞으로 다가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네네. 네, 55mm가 간판이 가장 크죠. 20mm가 간판이 가장 작아요. 이게 배경 압축력이라고 그래서 광각에서 망원으로 갈수록 배경에 있는 멀리 있는 배경이 가까이 오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을 압축해서 피사체의 집중력을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입니다. 공간감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진을 보시고 나는 많이 담기는 게 좋아해. 네. 그랬을 경우에는 20mm나 23mm, 35mm 이렇게 가시면 되고 나는 배경 압축이 확 돼서 피사체, 내가 사랑하는 강아지가 잘 담겼으면 좋겠어 했을 경우에는 55mm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딱 정리가 돼 있죠. 광각으로 갈수록 이 배경이라든지 이런 여유가 많이 생겨요. 그렇죠. 공간감 때문에 간판이 더 보이고 망원으로 갈수록 배경 압축 때문에 임팩트가 빵 하고 가는 거죠. 많이 매력 있습니다. 올리원 렌즈가 필요하다면 저는 사실은 2470 GM 렌즈 그거 하나만 써요. 스튜디오 촬영도 그렇고 배경을 너무 많이 날리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좀 쪼여서 저도 찍다 보니까 하나만 쓴다. 이거저거 다 귀찮다. 그러면은 일명 금계륵이라고 그러죠. 네, 2470 f2.8 GM 렌즈. 네, 요렇게 합니다. 그러면 네. 이 2470이 기본적으로 있다. 그러면 그 네. 외에 추천해 주시는 광각 렌즈는 어떤 걸까요? 하나만. 2470이 있다. 네. 근데 광각 렌즈? 그럼 저는 20mm 추천드립니다. 20mm 네. 저희 새 렌즈죠. 네, 최애 렌즈죠. 20mm. 20mm면은 정말 반려견 말고도 많은 거를 같이 어우를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반려동물의 특성 파악. 집에서 키우시는 네. 빠삐용은 특성이 어떻습니까? 저희 살루는 네. 특성?
특성이 약간 털이 이렇게 특징인 아이라서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은 그 털의 이런 흐름 그리고 예쁜 눈을 잘 담아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견종별 다른 외형적 특성을 먼저 봐야 돼요. 사진을 찍으려면. 지금 저희가 카메라 특성 파악했죠. 렌즈 특성 파악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촬영하는 강아지 특성을 파악해 볼게요. 강아지는 머질이 이렇게 긴 아이가 있고 네. 머질이라는 건 코라 입이 들어있는 요 앞부분을 얘기를 해요. 네. 이렇게 긴 아이가 있고 네. 불독이나 그 다음에 뭐 불독, 그 다음에 시츄, 뭐 프렌치 불독 이런 아이들처럼 머질이 좀 짧은 애들이 있어요. 네. 그 특성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내가 키우는 반려견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관찰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로마가 왔습니다. 네, 로마 다시 왔고요. 앉아주세요. 잘했을 때 뭐다 칭찬을 해야 됩니다. 로마의 얼굴을 이렇게 보시면은 머질이 이렇게 길어요. 이 눈에서 코끝까지의 머질의 길이가 로마 같은 경우는 8cm예요. 요 8cm를 정면에서 찍었을 때 보면은 코가 크게 나오고 눈이 옆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진이 굉장히 안 이쁘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면 사진을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정면을 보는 게 아니라 로마 여기 봐봐. 여기 있잖아. 이렇게 측면 사진이나 45도 각도를 유지를 해주는 게 이쁜 사진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바견 같은 경우는 더우면 헥헥거리기 때문에 그 정면 사진이 웃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경우에도 그건 이제 시바견 특징이 되겠죠. 잘했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코 부분이 긴 아이들은 정면 사진하면 코가 크게 나오고 코가 대부분 이게 비중을 차지해버리면 이게 흐릿하잖아요. 네. 그것보다는 45도 각도로 촬영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네. 이제 여기 보면 러블리한 시츄는 해서 옆면 사진이 있어요. 네. 시츄는 머질이 짧아요. 이게 짧은 애들은 측면에서 찍으면 여기가 너무 짧기 때문에 입체적이지 않게 나오거든요. 네. 정면인 상태에서 눈을 살짝 올려다 보거나 이렇게 귀여운 모습을 내가 키우는 반려견의 귀여운 모습을 잘 잡아서 그 포인트를 살려서 촬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아지들 보면 머질이 긴 아이, 짧은 아이 이런 특성으로 크게 나눴죠. 네. 그 다음 특성을 보면은 털이 짧은 아이들이 있고 털이 긴 아이들이 있어요. 짧은 아이들은 뭐 반사광이라든지 반사판, 그 빛이 소프트하게 들어오는 커튼을 쳐가지고 소프트한 빛에 그렇게 촬영을 해서 장모종들은 털이 부드럽게 나오거나 그렇죠. 도베르만이 디테일이 살아있죠. 근데 제가 저거 찍을 때는 조명에 디퓨저 천을 뺐어요. 조금 더 빛이 강하게 들어가서 근육이 표현이 잘 되도록 그렇게 찍어 놓은 겁니다. 근육 없이 살이 많으면 살이 탱글탱글한 걸 많이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이게 세 번째 특성이죠. 귀가 쫑긋 세워졌을 때랑 아닌 아이들이 있어요. 로마 같은 경우도 지금 평소에는 귀가 이렇게 옆으로 많이 누워있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안정감을 느끼거나 내가 좀 겁을 먹었을 때 이런 경우에 많이 귀가 옆으로 누워 있는데 그 상태에서 촬영하게 되면 겁먹은 모습밖에 안 나오니까 로마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선을 끌어줘서 귀가 이렇게 쫑긋 이렇게 딱 설 수 있도록 귀가 이렇게 쓴 상태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호기심 많은 강아지의 반짝반짝한 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귀가 아무래도 저렇게 서 있는 게 조금 더 이뻐 보이죠? 네, 활기차 보여요. 귀가 누워 있으면 좀 겁먹은 듯한 모습이 좀 많이 나와요. 네, 앉아 엎드려? 네. 아무래도 사진을 찍을 때 필수로 해야 되는 그런 묘기 아닌가요? 묘기라기보다는 우리가 반려견을 키울 때 뭐 사진이 아니더라도 거의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훈련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앉아 엎드려를 꼭 시키실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아이들이 조금만 흥분을 해도 정말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저렇게 뛰어다니는 사진을 어두운 실내에서 찍으려고 그러면 정말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처럼 앉아나 엎드려 요렇게 명령을 한 후에 사진을 찍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사진들보다 더 많은 그런 사진들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가 지금 좀 많이 졸린가 봐요. 로마 야근 수당 내일 준비돼 있나요? 제 소고기 사놔가지고 또 구워줘야 됩니다. 그거. 잘 앉아 있나요 집에서 우리 그 빠삐용 군은? 네, 똑똑해가지고. 그래요? 네네. 제가 이제 사진관을 하다 보니까 되게 여러 반려견을 찍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만 걸어도 막 흥분도가 한 번에 확 올라와서 기다려 앉아 간식 이런 거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약간의 팁인데 그냥 이런 테이블이나 의자에다가 살짝 올린 상태에서 간식을 이건 이제 뭐
제가 사진 교육을 하는지 훈련사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이렇게 해서 둘, 셋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중도를 좀 주는 거예요. 아, 네. 여기 집중하게. 그렇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던져주는 것처럼 네, 이렇게 해서 딱 넣어주고 그럼 이제 이게 돌아가는 순간은 애가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럴 때 많이 촬영을 해요. 네네네. 앉아 기다려가 안 된다면은 위험하지 않은 네, 요 테이블이나 의자 위에다가 네.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네. 네, 다음 넘겨볼게요. 네. 아이레벨은 일반적으로 강아지 이 반려견 촬영이 아니라 뭘 하든지 한 번씩은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아이레벨 말 그대로 내가 찍으려는 피사체와 눈 높이를 맞춰주는 거죠. 반려견을 바닥에 앉혀둔 상태에서 사람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찍었을 때에는 배경이 어디로 잡힐 것 같으세요? 바닥이요. 그쵸. 바닥이 배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려견이 앉아 있을 때 이 뒷부분 배경이 있는 데가 뭐 멀어야 30cm, 50cm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러다 보면 거의 벽에다 딱 붙여서 촬영하는 거랑 같은 효과가 나죠. 네. 핸드폰으로 찍는 거나 카메라로 찍는 거나 별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네,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 사진들이 나옵니다. 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의 눈높이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반려견의 눈높이 있죠. 거의 바닥에 이렇게 붙어서 찍어야 되겠죠. 그렇게 촬영하게 되면은 반려견의 세상을 조금이나마 가까이서 볼 수 있게 돼요. 저 사진을 보면 왼쪽에 보면 사람의 눈높이 되어 있죠. 네. 저걸 보면 그냥 애견 카페에서 일반적으로 간식 주는 사진인데 아이레벨에 몸을 낮춰서 한 발짝 들어가서 촬영하게 되면은 서로 간식을 먹겠다고 머리를 들이대고 있는 저런 스토리 있는 사진들을 네. 기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이런 구도로 찍어보겠다 정하지 않는 이상은 기본은 아이레벨로 내려가서 촬영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람의 눈높이로 찍으면은 우리가 언제나 보고 있는 사진이 그런 시선이기 때문에 좀 밋밋하다가 네. 지금 엎드려 있는 강아지는 제가 이거 바닥에 완전히 엎드렸거든요. 그러면은 배경이 바닥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네, 벽 쪽이 되면서 배경 분리력도 생기고 네. 강아지 눈높이에서 강아지의 아.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랑 하늘을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강아지의 스토리를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빛의 방향 파악.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자, 이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뭐 빛이 어떻게 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잘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게 저 이제 여기는 애견 카페입니다. 애견 카페에서 빛이 창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저런 빛이 어디서 들어오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들어보셨어요? 창가에서 사진 찍으면 이쁘게 나온다고? 아니요. 안 들어보셨어요? 창가에서 네. 우리가 카페 렌즈 같은 거 하면은 카페 가가지고 창가 자리 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럼 빛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그렇죠. 그래서 창가에서 사진을 찍으면 이쁘게 나온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걸 알아야죠. 왜 창가에서 찍으면 사진이 이쁘게 나오는가? 창가에서 사진을 찍으면 이쁘게 나오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창가에서 이렇게 빛이 들어와요. 네, 아까 애견 카페에서 찍은 사진들처럼 그 빛이 들어옵니다. 네, 그 상태에서 커튼이 쳐져 있으면은 직광으로 들어오는 빛이 커튼에 한번 걸러져서 빛이 굉장히 소프트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창가에서 사진 찍으면 사진 괜찮게 나오는데? 네, 이렇게 많이들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오픈 쉐이드 촬영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날씨가 좋은 날 밖에서 사진을 찍으면 잘 나올 것 같은데 정작 찍고 나면 막 얼굴에 그림자 치고 좀 힘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침 시간, 저녁 시간 이렇게 골든아워라고 그래서 그 시간대에 촬영을 하자. 네. 낮에는 촬영을 하지 말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 지금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태양빛을 막아주고 1차적으로 땅바닥이나 벽에 반사된 빛으로만 촬영하는 걸 오픈 쉐이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태양의 직광을 피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림들을 보시면은 피사체가 다 그림자 안에 들어가 있죠. 네. 네, 그렇죠. 권도원님, 구름이 많은 날 사진 찍는 게 잘 나옵니다. 왜 그러냐? 구름이 커튼과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아.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구름이 많거나 아니면은 뭐 커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그림자 안에 들어가서 태양광을 직접 받지 않고 그리고 반사된 바닥이나 벽에 반사된 부드러운 반사광으로만 촬영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창가에서 찍으면 이쁘게 나온다.
이걸로 이렇게 직결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아마 실내에서 촬영하시는 분들 보면 다 아파트, 이제 우리 집에 있는 거실 이런 데서 촬영을 할 거예요. 네. 그럼 내가 뭐 거실 바깥에 우리 집 14층인데 나가서 촬영할 수 없잖아요. 반려견과 함께 그림자 안에 촬영자와 피사체가 같이 들어가서 반사광을 측면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프트한 빛이 입체적으로 얼굴을 비춰주면서, 반려견을 비춰주면서 굉장히 깊이감 있고 입체감 있는 그런 사진들을 기록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오픈 쉐이드로 촬영을 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카메라에서는 오픈 쉐이드니 뭐니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카메라의 컴퓨터의 계산은 저 한 화면에서 그림자가 시커멓게 있으니까 나는 나 카메라는 이 시커먼 그림자도 잘 표현할 거고 네. 반려견도 표현하고 싶다. 네, 오버 노출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찍고 싶은 피사체는 하이라이트로 날아가 버리는 음. 왼쪽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이렇게 화이트홀로 날아가는 부분은 보정으로 살릴 수도 없죠. 그렇죠. 데이터 색 정보가 날아가기 때문에 좀 살리기가 어렵고 네. 예전에는 저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측광을 스팟 측광으로 해서 내가 찍고 싶은 반려견을 이제 다가가서 스팟을 측광을 잡아주고 뒤로 와서 다시 촬영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미러리스 카메라에서는 엄지손가락이 닿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버튼들이 있다는 거는 다른 강사님들에게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저도 같은 내용이고, 카메라의 이 위쪽을 보시게 되면은 노출 다이얼이 여기에 이렇게 하나가 있죠. 네. 요 노출 다이얼이 엄청 크게 있는, 다이얼로 따로 빠져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와요. 터치 패널에서도 측광을 조절할 수 있지만 그냥 쉽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노출 다이얼을 -1, -2 이렇게 쭉쭉쭉쭉 내리게 되면은 돌려서 내리면 측광을 피사체에다가 준 것과 같은 효과가 나는 거죠. 두 가지 꿀팁.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초점 자체가 눈으로 많이 잡는다고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동물 IAF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처럼 제가 사진을 찍다 보니까 저 반려견의 눈동자에 촬영하는 제 모습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눈동자를 계속 내가 쳐다보게 되면서 반려견과 내 앞에 있는 강아지와 서로 이렇게 교감하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눈동자를 점점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동물 눈 IAF를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촬영할 때 캐치라이트를 대부분 많이 넣어주려고 그래요. 저 눈동자에 있는 조명의 동그란 거를 많이 넣어주려고 합니다. 역광에서는 뭐 캐치라이트가 안 뜨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반사판을 써주시거나 아니면은 플래시의 캐치 패널을 사용하면은, 왼쪽은 지금 플래시를 터트리지 않은 사진이에요. 눈이 그냥 다 새까맣게 나오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로마의 눈에 캐치 패널이 반짝이는 모습이 찍혀요. 그렇게 해서 오른쪽에 있는 더 생기 있는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촬영할 때 이제 재밌게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강아지들이 개인기 많잖아요. 네. 이제 저는 사진관을 하다 보니까 네. 강아지에 관한 소품이 수백 개가 막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넥타이도 있고 꽃 화관도 있고 뭐도 있고 막 다 있는데, 옷 같은 것도 많고. 네. 여기에 갖고 나와서 이거 사세요 이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집에 있는 것들 아니면 강아지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해왔어요. 로마 손, 아유 반대쪽 손, 아유 그래 잘했어. V, 요런 사진들을 저는 많이 찍습니다. V 해놓고 촬영할 때 20mm, 24mm까지는 괜찮죠. 55mm는 초점거리가 안 돼서 V에서 사진을 못 찍어요. 그래서 요런 거를 잘 감안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고, 이렇게 각 키우시는 반려견의 개인기라든지 이런 장기자랑을 많이 촬영을 하시면 좋습니다. 동물 눈 IF를 이용을 해서 그 아이 레벨에 맞춰서 촬영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거의 뭐 80%, 70%를 촬영을 하게 되고, 그 외에는 내가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과감한 그런 구도들에 대해서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저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로마를 만지면서 위에서 아래로 찍거나 반대로 엎드려 있는 누워 있는 아이들을 거꾸로 해서 촬영하거나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이 촬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구도를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뭐 프레임인 프레임 촬영해가지고 구도를 바꿔서 촬영을 해본 거죠. 그 사진 처음에 배우시면은 구도에 대해서 배우시다가 발이나 코 확대한 거 되게 좋아요. 코 엄청나게 촉촉한 게 이쁘죠. 만지고 싶고. 그 반려견 촬영을 할 때 정말 잘 먹히는 구도 중에 하나가 프레임인 프레임이라는 구도가 있어요. 사진 이 프레임 안에
뭔가 또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반려견을 두고 촬영하는 방법인데 네. 네, 저렇게 네, 촬영하면 이게 정말 잘 먹혀요. 이 피사체가 작고 생동감 있는 아이를 프레임인 프레임으로 촬영하면은 이쁜 사진들을 되게 많이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아지만 계속 찍다 보면은 나중에는 거기서 그런 사진들만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반려견을 이제 로마를 키우다 보니까 아까 댓글창에서도 얘기를 해주셨죠. 저한테 로마랑 닮으신 것 같아요 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서로 닮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사진도 이 여자분과 저기 있는 아메리칸 분리가 서로 닮아 있죠. 네, 저렇게 닮은 사진들, 등을 기대고 교감하는 사진들. 사진을 찍는 이유가 사람과 반려견이 어떻게 이쁘게 나오느냐, 이게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교감하는 사진들, 태어났을 때부터 같이 자란 이런 성장 사진들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네, 이쁜 사진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두 사진을 보면은 코를 핥고 있어요. 코를 핥는 사진들은 집에 이제 부엌 보시면은 꿀 있으실 거예요. 꿀이나 뭐 올리고당 정도 있겠죠. 그거 끈적한 거를 코에다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러면은 그 끈적한 꿀을 없애려고 아이들이 코를 낼름낼름 하는데 많이 먹으면 배탈 나니까 네, 두세 번만 이렇게 찍어서. 반려견은 표정이 엄청나게 다양하지가 않기 때문에 코를 이렇게 핥는 이런 사진들도 굉장히 임팩트 있게 많이 다가옵니다. 그 외에는 제가 이게 그 쿠킹 오일입니다. 반사판은 이 뒤쪽 네, 폼보드 이게 1,500원이거든요. 네, 요걸로 제가 반사판을 많이 쓰고, 호일 반사판이 아닙니다. 알루미늄 호일 반사판이 아니에요. 쿠킹이나 알루미늄 호일을 한번 구겼다가 펼친 상태에서 폼보드에 붙여준 겁니다. 요거를 배경지로 쓰게 되면은 왼쪽 사진과 같이 네, 대박이죠? 요 쿠킹 호일 보케가 나옵니다. 이게 1.4나 1.8 조리개에서만 가능한 네, 배경을 날렸을 때 가능한 건데요. 이 쿠킹 호일 구겼다 핀 게 보케가 정말 이쁘게 많이 나와요. 이게 쿠킹 호일 보케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또 모르시더라고요. 이거 다 사용하시고 뭐 냉장고 옆에 이렇게 싹 넣어두시고 나중에 또 반대로 돌려서 반사판 쓰시면 됩니다. 이쪽은 쿠킹 오일 배경지로 쓰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 홈 스튜디오 촬영하는 팁이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준비물이 좀 있어요. 카메라 렌즈, 뭐 행복한 강아지, 그다음에 동조기, 플래시 이렇게는 당연히 필요하고, 여기 소형 소프트박스와 삼각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소형 플래시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홈 스튜디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 촬영을 할 때 여러 가지 팁을 알려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팁은 반려견한테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로마 같은 경우는 제가 아무래도 상업작가다 보니까 저를 굉장히 많이 데리고 다니는데, 원래대로라면은 간식 이렇게 많이 주면서 이렇게 유도를 많이 하면은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강아지라고 제가 반드시 써둔 이유가, 너무 강아지를 강요하지 말고 하루하루 천천히 가르치시면서 촬영하시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로마는 행복하면 좋겠네요. 자, 이제 스튜디오 촬영을 할 건데, 그때 가장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아이 촬영과 마찬가지인데, 이 조명이 강아지의 눈에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인가, 요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M모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조리개가 5.6이고 조리개 F5.6에 셔터 속도를 160분의 1초로 잡았는데 ISO는 100으로 맞췄습니다. 조명을 터트리지 않고 현재 상황에서 제가 사진을 찍게 되면 저렇게 시커멓게 나오는 상태가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빛을 카메라에 담을 수 없는 이 상태에서 조명을 사용을 해서 피사체의 빛을 발라주는 느낌으로 촬영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플래시는 그 소니 플래시 F60RM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 한번 봐볼까? 한 번 더. 로마. 쉿. 이렇게 촬영을 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 머리 위에서 조명을 내려서 쐈어요. 그랬을 경우에 가장 밝은 부분이 얼굴이고 몸통으로 내려갈수록 급격하게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급격하게 어두워지는 이 상태가 나는 얼굴에만 집중하고 싶다, 사진을 찍었을 때 얼굴에만, 표정에만 집중하고 싶다 했을 때는 이렇게 촬영하는 것도 맞지만, 이 촬영법은 몸이 어두워지는 단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에는 반려견 눈에 굉장히 부담이 가는, 왜냐면 이 직접적인 빛이, 이 디퓨저 안에 있는 빛이 바로 반려견에게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각막에 굉장히 눈이 피로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촬영을 파해법이 있는데 조명을 돌려줍니다. 피사체가 닿지 않는 곳까지 더 띄워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스튜디오 촬영법이랑은 다른데 많이 달라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반려견이 저 디퓨저가 있는 직광처럼 되어 있는, 물론 이게 그라데이션으로 퍼지겠지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저렇게 빛이 들어오게 되면 반려견들이 눈이 부셔하죠. 노란 부분이 간접광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명을 페니거택 님이 얘기한 것처럼 조명을 돌려주어서 직광 있는 데를 피하고 간접광 있는 걸로만 반려견을 촬영을 해주는 거예요. 눈뽕을 피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사진이 안 나오지 않나요?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 졸지 말고. 아까 사진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얼굴에 있는 밝기도 잘 나오고 몸에 있는 밝기도 잘 나왔죠. 처음에 촬영했던 얼굴이 너무 밝고 몸이 어두운 사진이 아니라 그 조명의 위치를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밝기가 다 일정하게 들어와요. 반려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커다랗게 원형, 동그랗게 돼 있는 원형에서 빛이 눈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과 조명을 돌렸을 때에 이 부분을 그 2차원적인 면으로 보면은 원형이 동그랗게 된 게 아니라 한 5분의 1 정도 크기로 옆으로 타원형이 이렇게 잡히게 돼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 100%의 광원으로 촬영하는 게 아니라 측면으로 돌리고 간접광을 사용을 해서 이 타원형, 로마에서 조명을 봤을 때 타원형인 이 간접광의 빛으로만 촬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려견의 눈에도 별 타격이 없고 사진도 얼굴과 몸이 일정하게 저 노출이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배경이 너무 어둡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 피사체가 있는 테이블 같은 거를 배경 쪽으로 많이 이동을 시켜주면은 배경이 또 밝게 나오기도 해요. 지금 이 조명에 있는 빛이 배경까지 안 닿아서 그런 거거든요. 제가 따로 배경지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안 한 이유가 이 배경이 뭐 집에 암막 커튼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냉장고 문을 열고 냉장고 불빛을 배경에다가 두고 촬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집이 좀 오래되었다. 그럼 오래된 뭐 안방 문 이런 거를 배경으로 두고 촬영해도 되게 고풍스럽게 사진들이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촬영했던 거는 눈을 보게 되면 캐치라이트가 반 이상 아주 크게 잡혀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진은 밝게 나올지 몰라도 반려견의 눈에게 굉장히 많은 피로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광원들입니다. 맨 마지막 사진은 보시게 되면은 캐치라이트가 굉장히 적게 들어가 있죠. 표현은 되어 있어요. 생동감을 위해서 캐치라이트는 표현을 해놨지만 반려견의 눈에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조명 세팅법이라는 겁니다. 자, 저희 로마 여기 있고요. 로마와도 인사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저희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